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땐 심리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적당하게 그냥 뭔가 애들 앞에서 이런 모습도 그래도 좀 좋게 보여주고 풀어주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게 좋은 건지 애들 앞에서 아예 안 싸워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네. 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으냐. 네. 첫 번째는 일단 싸우기 시작하였으면은 분리하는 게 가장 좋죠. 아이와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게 아니면 너가 들어갈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애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제 싸우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싸우고 나서. 싸우고 그쵸? 나서. 왜 싸웠는지. 너네도 싸우잖아. 똑같아. 어른이 돼도 싸워. 예, 그래서 우리가 싸웠던 건데 이게 너네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평소에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싸우고 나서는 반드시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쉽지 맞아, 않죠. 근데 어쩌면 우리 자 이렇게 이제 안어. 그쵸? 박수에 손잡아. 그쵸? 이걸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겐 그걸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제 안정감이다. 끝났구나. 이제 아이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됐어. 맞아. 아기들한테는 이런 진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느냐면 사회화 과정이 되죠. 인간은 싸운다. 근데 화해한다. 괜찮아. 이걸 배워가는 거고요.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성인이 와서 놀랬지. 너무 무서웠지. 미안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모티콘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진정 효과.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진정이 되죠. 근데 이제 갈등을 아주 잘못 처리하는 예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표현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욕을 계속 한다거나 아이한테. 그건 너무 나빠. 아니면 배우자를 따돌려요. 그러니까는 너랑 나랑만 노는 거야. 아빠랑 놀지 말자. 이렇게. 아빠랑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를 대한 태도를 엄마를 보고 배우니까 그렇죠. 걔에게 존중해 주는 걸 서로 보여줘야 자식들도 그대로 또 부모를 존중한다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인지해야 될 건 나의 애티튜드, 그 배우자를 대하는 애티튜드가 일관성이 있는가를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대나무숲처럼 막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전혀 안 되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왜요? 자녀들에게 하는 것보다. 어머님, 이렇게 부가 그랬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만큼 막 살지 않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는 만큼 그만큼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독립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사랑을 할 때 훨씬 더 기능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부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관계에서 서로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데이트를 예로 들면은 데이트할 때 뭔가를 소비하죠. 영화를 소비하고 고기를 소비하고 뭐 술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고 때론 섹스도 소비하죠. 그런데 뭘 소비 안 하냐면 정작 서로를 소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부부가 아직 해보신 적이 없다면 꼭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살아온 이야기. 생각보다 안 하시고 결혼한 부부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히 연애 기간 되게 짧았어. 3달, 5달만 결혼했는데도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또 둘째 생겼어요, 셋째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서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얘기를 히스토리를 섞어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 고모가 오는 걸 우리 엄마가 왜 싫어하는지. 알긴 네, 이런 스토리 있죠? 알긴 알아야 돼. 맞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얘기 잘 안 해요. 이 얘기 안 할 때 역시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좋은 얘기라고. 맞아요. 너까지 알아서 좋을 게 없어. 맞아.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조각이죠. 조각천 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 이슈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 고모가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마음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의 실제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집에 폭탄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폭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넌 이거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보이면 넌 도망가. 이건 우리 몫이야.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상대방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원가정
가정에서 원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가정에서의 문제를 내 결혼 관계 안으로 끌어들어오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정서적인 어떤 대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지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생기시기 시작할 거예요.